자, 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사이버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지고 그 위협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보안 위협을 어떻게 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은 뷰에서 자동화시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지가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러한 업무라든지 운영 환경들을 자동화하고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AI 보안을 위한 막강한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포함한 통합적인 보안 운영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시엔토트의 이준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엔토트에서 그 클라우드 AI 사업 서비스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시엔토트의 도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는 도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도 부장님은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얘기만 듣고 이렇게 나오신 건 처음이시죠? 굉장히 긴장되고 네.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종종 나오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죠? 저는 한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씩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끌려 나온다? 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나온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어떻습니까?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한 거는 한 2년 정도 되고 2년 있고요. 됐고. 그다음에 오늘 선보일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이제 출시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코파일럿이 출시된 이게 벌써 2년여가 흘렀는데 네. 초창기 때보다도 확실히 지금은 광범위하게 기업 쪽에서 적용하고 아마 쓰시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많이 그때 활용이 되고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네, 실제 뭐 국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실제 물론 전사에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네. 조금씩 네.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일부 특수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이제 부서에서는 지금 M365 코파일럿을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죠. 네. 물론 처음부터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일단 필요한 부서부터 그렇죠. 먼저 차근차근 그런 어떤 문화를 확산해 가고 그렇게 어떻게 코파일럿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생산성의 배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직군에서 많이 쓰게 이제 알겠습니다. 되죠. 예. 특히나 오늘은 이제 코파일럿이 아니라 시큐리티에 특화된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죠? 네. 시큐리티 코파일럿, 사실 보안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AI라고 봐야 되겠죠. 생성형 AI. 근데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뭐 데이터,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뭐 바늘에 이게 모래밭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벤트들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AI에다가 약간은 좀 의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단순히 사람의 어떤 휴먼 리소스만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어떤 도구나 특히나 AI에 관련된 어떤 서포트를 받아야지만 이제 제대로 어떤 보안 분야에 관련 전략을 세우고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오늘 이야기 좀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다양한 어떤 플랫폼과 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안 쪽 관련돼서도 이렇게 막강한 솔루션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MS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6년 전부터 좀 더 적극적인 보안의 개발이라든지 이 플랫폼을 점점 보안 쪽으로 특화해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MS 쪽에 조인되기 이전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시만테, 트렌드 마이크로 이런
벤더와 같이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에서 보안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그때 느꼈던 뭐 기술력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 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얘기하시겠습니다만 하나의 보안 플랫폼으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역량과 가치가 또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까지 얹었으니까 어떤 또 막강한 또 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오늘 또 웨비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그리고 질문들 오른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저희 웨비나 진행 중에 오픈되니까요.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위시한 이 보안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보안 플랫폼 환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 그 사이버 범죄라든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합된 보안 플랫폼 환경에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보안 분석가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 보안 분석가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주제를 담았고요. 한 시간에 가능합니까?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최신 어쨌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최신 보안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XDR 플랫폼, 그다음에 센티넬 이런 이제 그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센티넬의 SIEM 솔루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환경에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SOC 팀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넘겨서 그 도현석 부장님께서 그 시큐리티 코파일럿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랫동안 사실 우리 보안 담당자들이 느껴오셨던 그 지배적인 주제가 되겠죠. 네, 그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피싱 공격도 2020년 이후에는 667%나 증가했고 600%요? 예. 상당하죠. 네. 그리고 패스워드 공격도 초당 579건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사실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다 도입을 하고 배치하고 하지만 실제로 각 솔루션들의 데이터들은 결국 사일로화 된다라고 하죠. 한 곳에 격리가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솔루션들 간에 어떤 신호를 상관관계라든가 연관 신호를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안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정교화된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공격 벡터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는 사이버 공격조차도 AI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특정 범죄 집단이 자행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공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공격.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보안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SOC의 확충만이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민하고 그리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수많은 보안 경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분류한 다음에 SOC 팀이 딱 필요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만 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든 신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그 수집된 결과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분류해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보안에 대한 운영과 대응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 하나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또에 사무칩니다. 네. 아마 상당히... 보안 담당자분들은 아주 절실하게 관련된 말씀하셨던 거에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느끼고 계실 거라고. 더더군다나 예전에도 리소스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보안에 대한 투자는 솔루션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보안에 대한 전문가를 이렇게 뭐 단시간에 이 보안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이 보안 쪽 관련된 어떤 비용 같은 부분으로 아직까지 판단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보안 담당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이버 공격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TTP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TTP라고 하는 용어는 택틱, 그다음에 테크닉, 그다음에 프로시저. 이 세 가지의 약어로서 TTP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 T는 공격의 목표라고 하는 택틱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공격에 사용하는 기술을 테크닉, 그리고 공격을 사용하는데 실행하는 방식을 프로시저 이렇게 해서 TT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공격의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TT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TTP를 잘 알게 되면은 잘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방어에도 더 명민해질 수 있겠죠. 공격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패턴을 알면 알수록 그렇죠.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TTP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람이 운영하는 뭐 랜섬웨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공격자는 피싱 이메일이나 자격 증명 도용 이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 환경에 초기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높은 권한을 얻어가지고 획득한 상태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위치로 이제 수평 이동을 한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 리터럴 어택 또는 공격의 횡적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많이 확산하고 강화를 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대상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뭐 엔드포인트에 뭐 암호화를 해가지고 뭐 몸값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공격자가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침투를 할 때 공격의 전체 범위라든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격시나 보안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특정 단일 지점의 공격이 아닌 여러 워크로드 상에 걸쳐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공격 징후들은 더욱 탐지하기도 더욱 어려울 것이며 대응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최신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사일로화되어서 그 탑재를 시키고 배치시켜놨던 그런 보안 도구로서는 각 전담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일 수 있지만 실제 전체 그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 공격 체인에 대한 가시성으로는 오히려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 확실히 어떤 사일로된 솔루션으로 이제 한계 왔다. 이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그 10년 전부터 EDR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결국은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그 이상 징후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은 바로 알려주고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역할로서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제 많이 이제 10년 전쯤부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EDR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EDR 솔루션으로서 뭐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솔루션은 마찬가지로 윈도우즈나 리눅스, 맥OS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런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반 위협을 갖다가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EDR은 공격의 더 큰 그림까지 그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오로지 엔드포인트에만 국한되어 있다. 네.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수준에서의 밖에 시그널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은 탐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엔드포인트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ID 영역, 네. 또 이메일, 그렇죠. 그다음에 네. SaaS 어플리케이션들. 네, 네. 요즘 뭐 세일즈포스와 같은 다른 타사, 서드파티 네. SaaS 어플리케이션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데 있어서 네.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이라든가 대응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X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이제 더 강화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야지만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뭐 랜섬웨어에 감염된 PC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의 이메일 손상이라든가 네. 중간 공격자, 뭐 네. Man in the Middle Attack에서 이제는 AITM이라고 해서 Adversary in the Middle Attack 네. 이런 형태의 그 공격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공격의 벡터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이 필요해졌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도메인에 걸쳐 있는 최신의 공격의 특성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SOC 팀의 경우에는 조직의 뭐 전체 디지털 자산에 걸쳐서 위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솔루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은 통합된 조사와 응답 환경을 통해서 중앙 집중식의 어떤 가시성, 그다음에 강력한 분석 기능, 또 자동화된 공격에 대한 중단, 또 기본으로 제공되는 AI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ID 영역에서부터 엔드포인트, 또 이메일, 또 최근에는 팀즈를 많이 쓰시잖아요. 팀즈와 같은 협업 도구, 또 SaaS 어플리케이션들, 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이르러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기본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을 통하게 되면은 조직은 위협의 초기 진입 지점에서부터 방어 체계를 다 포지셔닝 시켜서 설사 어느 특정 영역에서 침해가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손상된 자산으로부터 다른 자산으로의 위협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엔드-투-엔드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어서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이 바로 이제 사이버 보안의 킬체인이 되는 모든 계층에서 이제 네이티브 플랫폼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유일한 XDR 솔루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XDR이 동작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사전 방어를 갖추고 또 각 워크로드에서 탐지되는 위협에 대해서 자동으로 중단하거나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탐지된 정보들은 모두 한 곳으로 수집을 해서 네. 위협에 대한 그림을 클라우드 워크로드 전반에 걸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SOC 팀이 좀 더 큰 그림의 어떤 공격의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또 다른 서드 파티의 솔루션이라든가 네. 직접 개발하는 솔루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네. API라든가 커넥터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SOC 팀은 조직 내부의 조직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위협이라든가 또는 잠재적인 영향을 식별하면서 매일 누적되고 있는 그런 경고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안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네. 보안에 있어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위협이라든가 또 악의적인 내부자가 없는지 또는 사용자의 행동 분석 그리고 다른 자산들 중에서 손상된 엔터티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고를 뒤지거나 또는 헌팅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네. 실제로 SOC 팀의 어떤 그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경고를 뒤지고 네. 그다음에 또 쿼리를 통해 가지고 헌팅을 수행하는 과정. 네. 매일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일상은 항상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든가 또는 표적 공격, 네. 또 APT 공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들을
이런 공격들처럼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위협은 조직의 어떤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탐지하고 분석하는 과정 자체를 계속 모든 자산에 걸쳐가지고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와 이벤트를 한 곳으로 수집을 해서 네, 여러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SIE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제 네. 많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이 SIEM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뭐 보안 로그와 또는 이벤트에 대한 어떤 중앙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 UEBA라고 하죠. UEBA라고도 하고요. 그 사용자와 엔터티에 대한 행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비일상적인 작업이 있다거나 또는 뭐 행동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비정상적이거나 규정의 미준수 사례 이런 것들을 찾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네.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많은 로그에서 정기적이고 또 선제적으로 그런 검색을 통해 가지고 헌팅 쿼리도 사용해야 되고 또 자동화된 보안 운영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센티넬은 디지털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이벤트 통합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MDTI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TI 정보들 이런 것들과 함께 연동을 해서 뭐 위협에 관련된 행위자, 전술, 기술, 그다음에 손상 지표, 뭐 택틱, TTP에다가 IOC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SOA라고 하죠. 네, 보안 운영에 대한 자동화 대응 기능도 제공해서 네. 보안 로그의 수집이라든가 탐지, 분석, 그리고 조사와 대응에 이르기까지 네. 보안 전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티넬에 그러면 SOA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UEBA와 그다음에 SOA 기능을 함께 알겠습니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플랫폼은 위협 인텔리전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보안 태세 관리라고 하는 전술과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반영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보안 운영이 되도록 통합된 플랫폼으로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위협 방지 기능은 사실 방어자의 입장에서 단일 환경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수집하고 그다음에 통합했기 때문에 이 단일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보안 도구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통합 과정이나 또 보안 운영자의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숙지해야 되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사일로화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쪽 솔루션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억하고 다시 또 다른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동작들 또 동선들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안 운영자의 경험이라든가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능형 공격의 규모와 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SOC 팀의 역량에는 사실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이제 로그 분석과 같은 그런 위협을 조사하는 대응 방식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가 되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군요. 이제. 예. 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다. 이제는 놓치는 것 자체가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바로 Copilot for Security. 얘가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맡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Copilot for Security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SOC의 어떤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쭉 한번 좀 빠르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일단 경고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경고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안 분석가는 사실 경고가 발생이 되거나 인시던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그 인시던트에 대한 어떤 위협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경고들을 걸러내고 경고 큐에 있는 큐를 효율적으로 분류하는데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Copilot for Security가 좀 더 인시던트의 조사와 대응에 대해서 간소화시켜서 안내하는 형태의 설명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SOC 분석가가 주의해서 감시해야 되는 다단계 공격 인시던트가 발생했다라고 네. 한다면은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보안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의도를 이해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네. 그리고 그리고 보안 분석가가 간결하게 인시던트를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해주기 때문에 보안 분석가의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후에 그 보안 분석가는 뭐 버튼 클릭 한 번 이런 형태로 분류, 조사, 차단 그리고 수정의 단계까지 다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인시던트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캡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네. 그런 기능까지도 함께 확장을 해서 제공합니다. 담당자는 버튼만 누르면 됩니까? 자연어로 질의는 해야 됩니다. 아, 네네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시던트에서 발생한 상황을 공격 스토리 방식으로 요약해줘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죠. 수많은 어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네. 이제 콘테스트 중에서 네. 어떤 게 진짜로 더 위협에 중요하고 네, 시급한지를 네.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경고들을 다 보면서 어떤 네.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 예, 이런 부분들. 여기서 뭐 잘못 실수하면 또 그거를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고 해서 네.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코파일럿,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충분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네. 우선순위라든지 핵심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사실 보안 분석가는 매일같이 사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 최신 위협들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최신 위협이 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 어떤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한 네.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찾아서 이 위협 인텔리전스가 알려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하고 하는 네.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통하게 되면은 이 위협 인텔리전스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보안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네. 안내해주는 그런 설명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안 분석가가 이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 위협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 준다. 말 그대로 뎁스에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인시던트에 대한 해결입니다. 뭐 SOC 팀에서 사실 위협에 대해서는 뭐 SOC 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헌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심각도가 높은 인시던트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위협에 대한 공격자보다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의 대량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 뭐 고급 헌팅 쿼리를 보통 이제 센티넬이라든가 디펜더에서는 그 쿠스터 쿼리 랭귀지라고 하죠. KQL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쿼리를 직접 짜는 겁니다. 짜는 건데 사실 이 쿼리를 짜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쿼리 랭귀지에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는 사용자만 가능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보안 숙련가가 아니더라도 이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 쿼리를 만들고 그 쿼리를 통해 가지고 쿼리를 자연어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찾고 싶어라고 하는 형태의 쿼리를 자연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쿼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헌팅도 도와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 담당자의 어떤 숙련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안정된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실제 기업의 담당자 쪽이 조직에서는 보안 조직에서 또 큰 헤데이크, 또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인력을 고용하고 새로 추가 인력을 이제 그런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죠.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의 또 어떤 퍼포먼스를 또 내야 하는 부분들도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보안 영역에서 그 정도가 돼야지 보안에 관련된 쿠스터 쿼리 랭귀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쿼리를 짜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숙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시나리오가 아주 다양하네요. 멀웨어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이 사실 보안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멀웨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관련된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멀웨어가 어떤 멀웨어인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거나 조회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단독화되어 있는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뭐 분석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보안 분석가의 어떤 기술 수준에 대한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는 뭐 즉각적으로 코드를 분석해주고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네. 복잡한 파워쉘 스크립트, 난독화되어 있는 파워쉘 스크립트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네. 실제로 그 자연어로 자연어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파워쉘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이 실제로 뭐 해당 디바이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레지스트리를 조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안내해 줌으로써 네. 파워쉘 스크립트라든가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부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 업무를 할 때도 이런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네,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는 네.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XDR 플러스 센티넬 이 솔루션들을 잘만 활용하게 된다. 네.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기업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관리하는 이런 노고도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전문 용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전문 용어인가요? 자, 알겠습니다. 발표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조금 빨리 진행해 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파일럿,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헌팅,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헌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위협 행위자가 이제 공격에 사용하는 도구, 그다음에 손상된 지표, 또 그리고 관심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을 자연어로 MDTI에 액세스해서 쿼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분석가는 사실 신속하게 위협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안 분석가의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간소화시키려면은 결국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런 경고를 걸러내고 또 대기열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런 이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거기에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가 개입이 되게 되면은 인시던트 조사, 대응, 간소화된 그런 이제 안내식을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은 분석가에게 좀 더 간결하게 인시던트를 요약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어떤 결과도 사실 이제 보통 이제 AI 생성형 AI의 어떤 툴들이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씩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스킬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항상 질의를 할 때마다 일정하게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질문을 할 때에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M365 코파일럿을 쓸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큐리티 코파일럿에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기보다는 제공되고 있는 프롬프트 북을 참조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질의를 하고 하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를 좀 간소한 이해할 수 쉽도록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쿠스터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언어 작성을 통해서 좀 더 헌팅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지난 5일 동안에 모든 이벤트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자연어 기반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쿼리 언어를 이제 코파일럿 시큐리티가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쿠스터 쿼리 랭귀지 KQL에 굳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고급 위협 헌팅이나 이런데 훨씬 빠르게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와 그다음에 디펜더 XDR이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 통합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센티넬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디펜더 XDR은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통합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이 모든 과정상에서 지능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과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탐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시던트 리포트와 같은 그런 네. 보고서도 생성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통합 관리, 보안 솔루션의 어떤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펜드 XDR이라고 하는 솔루션, 네. 네. 또 센티넬이라고 하는 네. 스팀 솔루션과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덧붙인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이게 네. 종합적으로 이게 묶여졌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보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결국엔 코파일럿 for 시큐리티는 보안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보안 그렇죠, 데이터를 그렇죠. 기반으로 응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는 디펜더 XDR 영역, 그 다음에 모아서 수집하고 네, 수집하는 영역은 센티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는 결과 자연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네. 쉽게 네. 제공하는 것은 이제 코파일럿 for 시큐리티 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들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는 사실 보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뭐 설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이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원들이 네. 출시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코파일럿 for 시큐리티에도 이런 AI 요원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AI 요원들이라는 네. 표현을 쓰니까 또 아주 새롭네요. 네, 네. 에이전트들. 네. 네, 에이전트들이 네, 출시하고 그래서 있다. 여기 보시면은 보안 이제- 영역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에이전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분석해내는 거는 이제 코파일럿 for 시큐리티에서 이미 분석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네. 역할들은 다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에이전트들은 사용자의 행위를 대행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네. 보면은, 특히나 딱 조건부 액세스 정책, 우리 엔트라 아이디에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만들 때, 이 사용자가 직접, 보안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대신해서 구성을 해줍니다. 네. 자연어로, 오늘 홍길동이 들어왔어. 입사했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 네. 이런 부분들을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줘요. 네. 이런 형태의 만들고 수행까지. 네, 수행까지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의 기능도 함께 통합이 그렇군요. 되어서 제공이 보안 됩니다. 쪽도 이런 AI 요원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군요. 네. 네. 이제 저런 어떤 AI 에이전트들끼리의 콜라보라고 해야 하나요? 네. 협업?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보안에 비어있는 영역들이 이제 꼼꼼하게 메꿀 수 있는 그런 보안 정책과 운영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이 이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걸 분석해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거 이상으로 이제는 직접 수행해달라라고 네. 하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AI 요원들이라고 하던 에이전트들이 네. 이제 활성화되고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보안 담당자들의 어떤 롤이라든지 네. 어떤 스킬은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과 또 미션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보안 담당자의 그 역할은 이제 저런 역할에서 좀 더 높은 네. 높은 수준의 어떤 보안을 바라보시면서 네. 수행 영역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시는 보안의 영역을 네. 확장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죠. 계속 고민거리입니다. 네. 같이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보안 쪽도 이제 시작인 것 같기는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나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AI에 특화된 네, 맞아요. 보안 벤더가 아닐까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에이전트, 네. 그다음에 시큐리티 코파일럿 등등의 기능들을 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용자 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행위에 대한 AD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엔트라 아이디,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윈도우즈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본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큰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장도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선두주자로 보안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보안 회사들이 그 보안 솔루션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펑션들을 엠베드해서 보안의 그 AI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측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의 어떤 그 성능 자체의 우월함이라고 할까요? 탁월함?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보안 솔루션들을 커버를 해 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어프로치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영역을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큰 강점이고요. 그 모든 영역에 다 AI가 내장이 되어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화두인 그 시큐리티 코파일럿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장점들이 오늘 여러 가지 장표를 통해서 또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정도의 에이전트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시장에서 다른 어떤 서드 파티에서의 어떤 AI 에이전트는 글쎄요, 저도 들어본 소식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에서도 관련된 에이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마 쏟아질 것 같은데 보안 영역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수많은 어떤 액션과 어떤 영역들에 관련된 AI 에이전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뭐 M365용 코파일럿에 대한 에이전트들은 이미 오래전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사실 에이전트 얘기가 되게 컸잖아요.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대한 에이전트도 비단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5가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 관련된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뭐 하나의 세션 외려 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찾아뵈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의 어떤 전략과 또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이 SOC 관점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이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요소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관점으로도 다시 한번 새로운 뷰로 한번 세션을 만들어보는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말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오늘 데모 세션을 통해서 보여드릴 내용들은 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디펜더 XDR, 그리고 센티넬, 그리고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어떻게 보안적인 측면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예시로 좀 보여드릴 부분은, 임의로 생성했다기보다는 저희 사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인시던트를 기준으로 해서. 까도 됩니까? 그래서 좀 화면이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디펜더 XDR의 메인 페이지고요. 이게 디펜더 XDR 화면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사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XDR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사용자들에게 배포해서 보안 이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딱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걸 어떻게 알고 굉장히 좀 훌륭한 인시던트가 발생했는데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좋습니다. 훌륭한 건가요? 인시던트가 발생되면 훌륭한 자세히 보시면 안 되긴 하지만 좋은 사례로 좋은 사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가 뭐 쭉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사례로 굉장히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XDR의 표본 좋습니다. 잘 탐지되었다라는 영역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의 사용자가 다단계로 억세스를 시도했다라는 흔적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그 특정 프로세스가 차단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검출하고 차단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데이터군요. XDR에서 충분히 수행해야 될 영역들을 쭉 했고 이 XDR을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다음에 얼럿에 대한 얼마나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으로 해서 어떤 뭐 메일 유입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특정 사용자가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어떤 형태의 유형을 띠는 프로세스였는지,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을 했다. 그런 조처하는 그 타임라인에 대한 스토리를 보여주는군요. 네, 형태로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작기는 한데, 사용자에 대한 아이콘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사용자가 이 행위로 인해서 접근을 허용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타내게 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사람과 혹은 뭐 디바이스와 그렇죠. 네, 사람과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서비스와 프로세스와 파일 해당되는 이 인스턴트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파일은 몇 개의 파일이 이 이벤트를 띄우는데 나타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각각의 탭에 좀 더 좀 상세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산 탭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표현되는 사용자의 어떤 정보값들이 쭉 나열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에비던스 앤 리스폰스를 보게 되면 좋습니다. 실제 파일을 어떤 시간대에 받았고 이 파일을 수행했던 영역에서 이 XDR이 프리벤트를 했는지 뭐 블락을 했는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프리벤트는 강제로 수행하는 걸 막았다라는 거고요. 블락은 보통 이제 인터넷에 다운로드 할 때 디펜더가 작동하는 화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수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사용자가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나? 지금 보시면 뭐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셋업에서 이제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한 파일 뭐 프로세스명들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세 정보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떤 경로에서 실행됐는지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서비스 형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긴 한데 SVC 호스트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우회할 때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SVC 호스트 해서 이게 마이너스 P를 하게 되면 권한을 좀 패스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여러 단계의 이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을 좀 따져보는 이런 명령어를 수행했다, 스캐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행위 때문에 이런 이제 탐지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XDR에서 이 이벤트를 탐지했던 히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 영역에 대해서 프로세스, 서비스, 그다음에 뭐 파일 등이 어떤 형태로 접근이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SOC 팀 입장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 이게 저희 사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벤트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쌓일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막 다 탭을 넘어가면서 보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인력적인 충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프로덕트별로 한 명의 그러니까 뭐 분석가가 붙어서 이거를 다 바라봐야 되는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던 것처럼 그러면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걸 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디펜더 XDR이 아까 했던 인스턴트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처리까지 대응까지 다 해버리 이런 부분까지는 다 하는 거잖아요. 타임라인별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행위에 대한 걸 다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이 하는 부분까지 갔는데 이제 보안 분석가는 좀 더 심층 깊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정탐인지 오탐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파일럿을 바로 좀 수행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분석가 입장이라서 제가 분석가는 아니지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빙의를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파일이 악성이라고 탐지를 했지만 이게 뭐 규모가 좀 큰 회사일수록 자체 개발했던 솔루션으로 뭐 보안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메신저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파일을 했지만 뭐
개발자가 이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따로 한번 좀 컴파일을 새로 해볼까? 라고 했다가 네. 이게 또 탐지가 돼서 이런 그렇죠. 형태로 접근해 볼 수도 있거든요. 뭐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뭐 어떤 보안 이벤트가 맞는지 그렇죠. 이게 악의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좀 보려면 지금 여기에서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보안 벤더가 이런 형태로 탐지를 한다라는 히스토리를 전체적인 것들을 리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좀 열어놓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72개의 보안 벤더에서 요 파일이 38개의 벤더사는 악의적인 파일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좀 판단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각 벤더사별로 어떤 형태의 악성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탐지를 했다라고 해서 정의를 좀 하기도 하고요. 각각의 탭을 보면 좀 더 많은 뭐 내용이 있겠지만 짧게 이제 뭐 커뮤니티를 가게 되면 이 파일이 실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허용하는 파일로 좀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뭐 이런 코멘트들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보안 분석가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바이러스 토탈도 들어가고 관련된 어떤 분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 뭐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인데 뭐 매번 파일을 할 때마다 차단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각 벤더사에 오탐으로 인해서 우리 이 파일을 예외 처리해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겠죠. 뭐 당연히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예외를 한다던가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각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더 XDR을 사용하는데 사내에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거는 위험한 요소가 아니야.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플로우를 거쳐서 예외 처리하는 뭐 과정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 보안팀의 역할이긴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파일인 것 같다라 그러면 뭐 이렇게 실제 구글링을 해서 좀 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검색하고 이런 봐야 되는데 필요하고. 실제 이 사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었던 거는 이 사용자가 자기 본인이 사용하던 삼성 핸드폰이 이게 패턴을 풀 수 있는 거를 이제 뭐 기회를 좀 다 사용을 했는지 잠겼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있는 툴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걸 저도 이제 사용자분께 직접 이제 문의를 해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지 이런 것도 또 프로세스로 또 한번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어떤 보안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형태로 접근을 했는지도 사용자한테 문의하는 것들도 다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들도 다 필요하군요. 확인하는 거 과정도 필요해서 실제 하루에 몇 건 못 하겠는데요? 이게 저처럼 이제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보안 분석가로 전문가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만큼 숙련된 사용자여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보안 분석가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과정일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좀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인시던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이벤트 인시던트를 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시던트 하나를 놓고 코파일럿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의 이 코파일럿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보안 워크로드에 다 코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시던트 서머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우리 사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서머리를 좀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그 에비던스 리스폰스의 그 항목 그거를 클릭을 하면서 코파일럿 버튼 눌렀을 때 맞습니다. 해당되는 분석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군요. 지금 보시면 최초 이 파일을 다운로드 했던 시점은 실질적으로 2월 25일 날 발생했다고 시작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군요. 이 디바이스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 행위가 발생을 했고 좋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상세한 내용만 압축해서 이제 정리한 서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디펜더가 대부분 격리시켰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최종적인 네. 결과까지도 네.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정리를 보시면은 해놓은 detected and quarantine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제공한다고 하면 저것만 보면 되겠는데요? 네. 네, 실제 저것만 보면 되겠는데요? 저희 사내의 직원분한테도 네. 이거 실제 악성 행위를 한 게 맞으신가요? 네. 악성 행위를 했다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어떤 형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다운받고 실행하셨나요? 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밑에 사용자한테 이거를 질의할 수 있는 페이지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팀즈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형태로 네. 이런 기능들도 같이 이제 또 하나의 제공이 뷰 안에서 네. 지금 얘기했던 실제 사용자의 액티베이션, 아니면 리퀘스트 이런 것까지 그냥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 네, 별도의 툴을 열거나 뭐 카톡을 열거나 할 필요 네, 없이. 네. 이게 확실히 그 통합 플랫폼의 강점이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티넬은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XDR뿐만 아니라 엔트라 ID 그리고 우리 온프라미스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방화벽 이런 기타 등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벤트들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로그 취합을 할 수 있는 뭐 영역으로 활용하는 심은 이제 한참 이전의 시대가 지나고요. 네. 이거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아까 또 키워드랑 말씀해 주셨던 SOA 기능을 통해서 자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 커넥터라는 걸 통해서 MS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로그를 수집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글로벌 벤더들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커넥터가 다 제공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나열한 거는 22개밖에 보이지는 않기는 하는데 컨텐츠 허브라는 걸 통해서 이 MS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커넥터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고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하고 네. 말씀드렸던 서드 파티 솔루션은 AMA라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로그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시스로그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다시 포워딩해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이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XDR에서 발생한 인시던트가 어떻게 또 표기되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시던트를 보시면 똑같은 인시던트가 이제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제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 환경에 뭐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솔루션을 이제 로그 연동을 해놓은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XDR에서 발생한 인시던트 그리고 Defender for 네. Identity라고 해서 AD에서 발생한 이런 영역들을 같이 조합해서 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아까는 106개 정도의 엔터티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했지만 네. AD가 같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아, 그게 아니라 좀 더 네. 많은 곳에 영향이 네, 있었던 네, 것 네, 같아라는 네. 인시던트로 이제 좀 더 오케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센티넬을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 센티넬이라는 영역으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고 분석된 인시던트도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시던트에 대한 것도 또 코파일럿을 통해서 한번 리포트 형태로 좀 만들어줘라고 또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한 뭐 네.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줄여줄 수가 좋습니다. 있기 센티넬 때문에 환경에서 또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운영되는 그런 환경,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봤던 인시던트 1번에 대해서 제가 코파일럿한테 리포트 형태로 좀 서머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질의한 내용이고요. 네.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메뉴 형태의 세션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유자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권한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 라인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지 템플릿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보안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질의할 수 있는지 이런 또 템플릿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내 세션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타임라인으로 해서 쭉 제가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센티넬에서 발생한 인시던트 1번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리포트 형태로 좀 분석을 해줘라고 질의를 했을 때 네. 내용을 보시면 서머리로 인시던트 1번, 센티넬, 그다음에 설명으로는 어떤 뭐 서버명이라든지 호스트,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가 관여가 됐는지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malicious activity가 맞아? 라는 이제 한 카테고리로 해서 이거는 악성 행위가 좀 맞는 것 같다. 라는 형태로 이제 리포트를 좀 압축해서 좀 보여지고요. 네. 해당 근거로 마이터 어택 네, 프레임워크에 맞습니다. 있는 택틱과 테크닉 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택틱으로 해서 크레덴셜 액세스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공격 유형으로는 브루트 포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액세스를 시도해보는 공격 유형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서머리를 굉장히 좀 네.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또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코멘트를 남겨서 이제 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좀 알겠습니다. 디펜더 XDR의 코파일럿을 쓰는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예. 이 똑같이 이 CM의 이 센티넬에서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요약되고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데모는 네,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됩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 밖에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이게 네, 이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하게 관련된 XDR CM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분석해내느냐. 이제 여기가 방점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사용해보니까 효과적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인시던트 하나하나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사실 네.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도 뭐 고객사에 가서 인시던트가 발생해서 좀 보다가 네. 이거 뭔가 잘못 탐지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케이스까지 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책이 뭔가 누락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게 아니네? 네. 라고 하는 상황이 네.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뭐 간과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이제 뭐 15년, 16년째 이제 보안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긴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별거 아닌 휴먼 에러는 휴먼 없다. 에러가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렇죠. 네.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네. 휴먼 에러는 나타날 수 없다. 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부여된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과 자주 찾아뵙고 싶긴 한데 자주 찾아뵙지 못할 그 정도로 뭐 시간이 이렇게 자주 네, 기회가 그렇죠.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사실 많은 양의 데이터와 많은 양의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네. 저희 시엔토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좋던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사실 링크인에 이런 이제 웨비나 네. 소식이라든가 최신 IT 트렌드 이런 예.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QR 코드 찍으시면은 네. 좀 작아가지고 혹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댓글창에도 관련된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많이 방문하셔서 네. 예, 뭐 최신의 IT 트렌드라든가 컨텐츠 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기업들별로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저런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특히나 CN투투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모험 사례이긴 저희 합니다. 마케팅 팀의 네. 파워가 네, 그러니까 마케팅 팀 요청하면 많이 나오십시오.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관련된 내용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보안의 담당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리소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예. 거기에 이제 AI가 이것들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네네. 대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포인트를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안에 대해서 잘 방어하고 방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좀 보안 쪽도 다른 어떤 모든 영역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 이 보안 쪽도 이 AI라는 부분들이 접목되면서 진짜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자, 각자 한 마디씩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부장님.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AI의 이 거대한 플랫폼, 그리고 AI를 이용한 보안 시장의 선두주자로 네. 좀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이 좀 바빠지셔야 될 텐데요, 그죠? 아, 네. 지금도 바쁘긴 하지만, 네. 좀 더 바빠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아, 네. 네. 댓글에다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네. 제가 부재중일 때는 이준영 이사님 연락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 거라서 그렇게 거창하게는 안 하고 싶고요. 네, 네.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와 그다음에 디펜더 XDR, 그다음에 센티넬 이 세 가지 그 제품 솔루션들이 사실 그 유일무이하게 사실 제공되고 있는 그 통합 플랫폼이거든요. 보안 플랫폼이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련돼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 연락 주시면은 네, 기꺼이 연락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웨비나 그 아까 슬라이드 장표의 마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AI 에이전트 시큐리티 쪽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로 또 할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얘기할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조만간에 뵙겠는데요, 이사님?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웨비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들이 있으면 댓글에 있는 요청사항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센터투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다양하게 콘텐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이쯤에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